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을 들으려고 이제 오신 거는 아닐 것 같고, 나는 이미 망했어. 나는 이미 공부를 안 했어. 이미 복습을 한 적이 없어. 나는 이미 밤새도 전체 범위를 절대 볼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은, 안녕하세요. 이명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요새 대학교 중간고사 시즌이라고 하는데 로스쿨에 가려면 학점이 좋아야 되잖아요. 변호사님만의 그 학점 잘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만의 학점 잘 받는 법 있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학점이 엄청 좋은 편이었어요. 지금 살펴보니까요. 4.3 만점에 4.13이었고 올 에이플 맞은 학기도 한 3학기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항상 매 학기 이제 우등이었고 나중에 이제 최우등 졸업했고, 너무 제 자랑을 해서 좀 부끄럽습니다. 이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사실 제일 잘했고 학점을 좀 잘 받았었어요. 저는 교환학생을 갔다 왔었는데요. 교환학교 가서도 학점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미국에 이제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미국에서도 학점이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A 학점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학교에 상관없이 학점을 좀 잘 받았던 것 같아서 오늘은 저만의 학점을 잘 받는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점 잘 받는 노하우 첫 번째는요. 전공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전공 선택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나한테 안 맞는 전공을 해서 뭐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평균도 따라갈 수 없어.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최대한이 B뿔이야. 그런데 전공 선택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적성을 고려한 전공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1학년 때 전공이 없었어요. 요새 학생들도 그렇게 무전공이 되게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때도 그게 이제 시작이 될 즈음이었어가지고 전공이 없이 1학년을 다녔고, 저는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는 정해져 있었어요. 나는 무조건 경제학과를 한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경제학 원론만 딱 들었어요. 경제학 원론을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왜 이렇게 그래프를 많이 그리는지 잘 모르겠고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더니 결국에는 1학년 1학기 성적 중에서 제일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때 이후에 생각했죠. 전공 선택을 다시 해야겠구나.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는 별걸 다 들었던 것 같아요. 행정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 외교학 이런 거를 한 번씩 다 들어봤어요. 요새는 또 첫 주에 첫 번째 주, 둘 번째 주까지 학점 변경하고 막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수업 선택을 변경을 하고 워낙 대학을 다닌 지 좀 오래돼가지고 저 때도 있었고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한번 수업 들어보고 수업 드랍하고 뭐 다른 수업으로 채우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전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전공을 들었다가 정치 외교학을 들었는데 이게 제일 재밌고 흥미가 있다 해서 들었더니 그 다음부터 정치 외교학 전공은 이제 다 A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공 선택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뭐 예를 들어 주전공이 경제인데 부전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전공은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오고 주전공은 점수가 잘 안 나온다.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 특정 전공에서만 점수가 잘 안 나오고 나머지는 잘 나오는 편이다. 그러면은 전공을 바꾸거나 혹은 전공의 비중을 낮추도록 어떤 복수 전공 같은 거를 하는 게 학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기 전에 내 전공이 나의 적성에 잘 맞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노하우는요. 수업 끝나고 바로 복습하는 거였어요. 저는 뭐 예습까지는 당연히 하지 않았고요. 사실 대학생들이 복습을 하는 경우도 되게 드물잖아요. 대학교 가면 좀 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드니까. 근데 저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동아리 활동하고 그러고 막 집에 뭐 예를 들어 10시에 들어갔어요. 10시에 들어가도 그날 수업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10분이라도 보고 그거 필기 조금 정리해놓고 그러고 잤던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시험 직전에 복습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학점을 잘 받고 싶다. 나는 학점 막 4.5 만점 목표다. 이러신 분들은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복습을 하고 특히 그거를 좀 워드 프로세서나 보기 쉽게 필기 정리를 해놓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직전에 보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학원 강사 시절에 노하우를 사실 푸는 건데요. 제가 학원 강사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강사를 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줬던 게 있어요.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즐기는 자도 이길 수 없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방금 전에 본 자예요. 이게 조금 웃긴 말인데 아무리 노력하고 막 즐기고 이래도 시험 전에 직전에 본 게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왜 그런 경험 하지 않으세요? 시험을 이제 보다 보면은 우연히 내가 이렇게 교과서 이렇게 뒤지다가 뭘 좀 보다가 시험을 봤는데 내가 방금 전에 본 거 나왔어. 그러면 잘 쓰고 그리고 내가 방금 전에 본 거 나왔어. 그러면은 객관식 맞고 이러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방금 전에 보는 거라고. 항상 우연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뭐 우연히 방금 전에 본 게 시험에 나오기를 바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범위를 방금 전에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범위를. 전체 범위를 하루 전날에 다 볼 수 있게 준비를 해놓는 게 평소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공부하는 양을 줄여서 마지막에는 핵심 정리만 해서 들어가게. 기억나지 않는 것만 이렇게 적어서 들어가게. 그래서 내가 기억나지 않았던 그 부분을 내가 방금 전에 봤기 때문에 맞출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거의 100점이 사실은 나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을 들으려고 이제 오신 거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은 나는 이미 망했어. 나는 이미 공부를 안 했어. 이미 복습을 한 적이 없어. 나는 이미 밤새도 전체 범위를 절대 볼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진짜 중요한 거. 그거를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혹은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딱 하나만. 그거 하나만 만약에 주관식이라 그러면은 완벽히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 하나만 객관식이 나오면은 틀리지 않을 정도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객관식이라 그래도 특정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문항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준비를 해가세요. 그리고 만약에 논술이다, 서술형이다 그러면은 가지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뭐 1번, 2번, 3번만 있을 수도 있고. 서술형인데 내가 공부한 게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쓰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하고 막 그림 그려서 내고 막 이러시면 안 되고요. 방금 전에 준비한 거 그거 시험에 안 나왔지만 그냥 거기 쓰세요.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교수님이 봤을 때 그래도 얘가 뭔가 공부를 했고 이게 논점에 맞지 않았지만 성의가 있다 이런 느낌이 나면은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고 제로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학점 세탁하고 뭐 그러면은 되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성의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면 중간고사는 망해도 기말고사에서 또 만회를 하면 또 B가 나올 수도 있고 A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하나만이라도 방금 전에 본 걸로 바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학점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 학점 좋고 공부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팁으로 준비해봤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변호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또 재밌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